얍이라고 하는 섬에서 쓰이고 있는 화폐라고 합니다. 돈이죠, 돈. 해요? 저게 그렇게 예. 큰데요? 예. 웬만큼 힘센 사람 아니면은 못 훔쳐갈 것 같은데? 화폐를 소유하기도 힘들겠네. 굴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 돈을 주고받고 쓰는 게 아니고 이 돌이 누구 거다 하고 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원래 제 거였는데 집을 제가 얻으면서 이제는 이 돌이 윤아 씨 겁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장부 역할을 이 돌이 한 거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증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전에 현금을 쓴 기억이 좀 나시나요? 어떨 때 현금 쓰나요? 뭐 하루 동안? 주차비? 주차비? 네. 아, 오케이. 축의금, 뭐 부의금? 축의금, 예. 그때가 언제였나요?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아,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현금을 쓰신 분이 한 분, 두 분? 저는 최근에 네. 그 돈을 뽑으러 인출하러 ATM에 갔는데 너무 몇 달 만에 갔더니 카드 유효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현금을 안 썼더라고요. 우와. 야, 그러니까요. 저도 거의 온라인으로 다 송금하고 받고 주고받고 다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지갑이 있는데 그냥 카드 꽂이예요, 거의. 네, 지갑이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거의 없 한 대리비 이런 거는 더 현금 주지 않아요? 어떤 거 대리비요? 아니, 요즘에 그것도 요즘도 카카오 대리로 해가지고 다 결제로 하잖아요. 자동 결제 그래요? 시스템. 죄송한데 이분은 지금 아직도 뭘 쓰는 시대라고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직도 다 현금 박치기 하고 계시고 현금 박스. 방 한 칸이 전부 다 돈이랑 현금으로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현금 보자. 가끔 집에 옥상 올라와서 이거 돌 내 거다! 내 거다! 외치고 아, 선생님 지금 다들 온 국민이 관심 있고 사랑하는 돈 이야기를 왠지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 주제가 뭔가요? 아, 바로 돈입니다. 네. 그래서 돈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시작이다. While we debate these issues, the rest of the world isn't waiting. 디지털 머니로 변하면서 새로운 부가 생겨나는데 그 부를 우리가 리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돈이라고 알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잖아요. 만약에 무인도에 딱 떨어졌다. 그럼 어디다 써요? 5만 원이요? 아이고야, 진짜로 화장실이네.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그거를 보증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땔감으로도 쓰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그림 한번 같이 봐주시죠. 네. 조개에서, 조개. 금에서. 그래서 아, 맞아. 옛날에 조개라 그랬지. 앞으로 화폐는 무엇이 될까요?가 바로 질문 내용입니다. 이 다음 다음은 있을까요? 현금에서 멈춰라. 아니 뭐 현금 말고 뭐 그래 뭐 카드로 이렇게 뭐 한다 해도 그래도 돈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이 이제 은행에만 있는 단위가 돼버리는 거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걸로 결제가 하긴 하는데 그거를 뭐로 표시해야 돼? 저는 생체 인증. 그래서 홍채나 손가락으로 아예 찍으면 나 얼마 있다. 나 지금 100억 있는 여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떼야 돼요? 얼굴 떼고 눈 떼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맞아, 영화에서. 많이 출연하셨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만지고 집에다가 잘 모셔둘 수 있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유형. 근데 이제 무형, 보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바로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과 디지털 화폐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현금은 익명성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돈을 이렇게 드려도 누가 줬는지 데이터가 안 남아요. 이게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옛날에 뭐 사과 박스 비타민에다가 5만 원짜리 넣어서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지하 경제. 지하 경제 맞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는 데이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보낸다 그러면 누가 언제 보냈는지 그게 다 컴퓨터 속에 남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자 지금 현금 많이 갖고 있어서 이자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요즘에는 너무 이율이 낮아가지고 네, 거기 아끼는 있으네. 일만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 지급을 안 하는데 이 디지털 화폐는 이제 설계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안 받게 할 수도 있고 이자를 줄 수도 있어요. 네, 이자를 줄 수도 있는데 그게 플러스 이자인지 마이너스 이자인지 그것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마이너스 이자요? 네, 형이 마이너스. 주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매달 1%씩 깎여 나가는 거야. 왜요? 왜냐하면 돈을 빨리 쓰게끔.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기가 일어나도록 되는 거죠. 아, 이 현금이 짱이야 이래서 꼭 쥐고 있어야 돼. 아무도 안 가져가게.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게끔 함으로써 경제를 더 돌리겠다.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도 하고 뭐 신용카드 쓰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은행을 거쳐가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는 이 발행 주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고 은행 계좌가 없이 여러분의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전 세계 누구한테나 24시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디지털 화폐의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5만 원 지폐도 사실은 이 5만 원이 제 계좌에 있으면 숫자로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제가 얼핏 생각하기엔 디지털인 것 같은데 예. 다른 게 단지 국가가 뒤에 있느냐 없느냐 딱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역사를 살펴보면 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은행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집어넣고 이러면 이 핸드폰만 있으면 상점에 가서 우리가 보통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삼성페이,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여러 가지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페이들은 중앙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은행이 있어야지만 그 거래가 가능하게 되죠. 근데 디지털 화폐는 은행 없어도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거래가 가능한 그런 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은행 인증번호 안 치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은행도 필요 없는 거지. 은행 계좌랑 연동이 없으니까. 연동이 없는 거야. 지금 비트코인 지금 있는 것도 약간 디지털 화폐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2009년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가 나왔는데요. 요즘 가상화폐 과열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가상화폐의 있는데요. 투자 열기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비트코인 조사 가격이 결과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컴퓨터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화폐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숫자로 이렇게 쭉 한 20자, 40자 된 거를 많은 사람들이 막 점점 쓰이게 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고 판단 말이에요. 네. 그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안 가.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막 난리나고 그랬어도 이게 그게 값어치가 있나?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200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세계 금융 위기가 났었잖아요. 돈을 막 풀어서 자산 가격을 올렸는데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은행도 막 망하게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바로 금융 위기거든요. 그런데 정부를 보니까 세금으로 금융기관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그 CEO들은 보너스를 뭐 몇백억씩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월가에서 막 데모가 일어난 거야. 그런 시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언제까지 얼마나 발행되는지 프로그램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 이름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이름인데 네, 그 블록체인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5만 원을 보냈다 하면 그 거래 장부를 모든 컴퓨터에다가 다 복사해서 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커가 만약에 그 한 컴퓨터에 가서 뭐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보냈다. 이렇게 해킹을 한들 다른 컴퓨터도 다 5만 원 갔다고 하는 거래 장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컴퓨터는 자동으로 검증하게 되니까 누구도 위변조를 못하게 만든 거죠.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와 연동돼 있고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속 장부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쉽게 위변조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차라리 내가 정부를 믿느니 컴퓨터를 믿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제가 듣기에 네. 처음에 비트코인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로 뭘 막 한다 그러고 안에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너무 어려워서 그걸 왜 사요? 그랬더니 저한테 설득한다고 하시는 말이 그거 이해하지 말라. 이건 그냥 미술품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맞는 설명인가. 그래. 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샀거든요. 아니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거 사지 않으면 이 현상을 알 수 없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네. 떨어졌어요? 아니요 팔아버렸어요. 버티지 못하고. 이게 너무 가격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많이 올랐나 봐요, 그러면? 지금 가격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가격이 나와요? 많이 올랐죠. 오늘 날짜로 전고점 예전에 한 19,000 얼마였는데 지금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야. 하나에 네. 하나에 비트코인 하나에. 한 개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0만 원 뭐 이런 거 되나요? 와. 2,400만 원? 투자하셨어요? 아니 그 예전에 보면 네. 그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돈을 빌려서 하면 도박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뭐 하면 안 되겠네 다. 비트코인 있으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수업용으로 잠깐 했었는데 같은 입장이죠. 이게 좀 못 버티고 뱉어내셨구나. 그렇게 힘내리기 없어서야. 네, 1층에서 60층까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너무 아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쓰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안정화될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집에서 현금만 쌓아두실 것 같은 이종혁 씨가 예. 디지털 화폐 갖고 계시다면서요. 진짜요? 누가 뭐 이렇게 조금 줬어요? 한 10만 원? 아니 그럼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아니 그거 받는 법도 아세요? 그 사람이 다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님 그걸 만약에 현금화 시킬 줄 아세요, 그럼? 몰라요. 아하. 지금 혹시 열어보셨어요? 얼마 됐는지? 몰라요? 한 300. 혹시 비트코인이었다면 비트코인 혹시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아닌가요? 무슨 R로 시작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
알 뭐야? 형님 알이라고 그 옛날에 그 016 핸드폰에서 주고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통화 요금 떨어지면 나 알 좀 줘. 이거 아니에요? 10대 때 청소년들 오늘 사이에서. 촬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그 비트코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피자데이? 오? 저게 뭐예요? 아, 그 처음에 비트코인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초로 만약에 피자 2판을 오더를 해주면 내가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피자 2판을 주고 비트코인 10,000개를 받은 거죠. 그때 당시로는 한 30-40불 정도 규모인데 오. 만약에 그때 팔지 않으면 얼마일까? 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잠시만요. 지금 만 비트코인에 피자 2판이라고 하셨죠? 만 비트코인 좀 얼마 만 됐죠?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가량 뭐 넘나들고 있는데 2천만 원에 10,000배야? 그러면 지금 피자 한 판에 계산해 보면 1,000억이. 자, 10조각이라고 했을 때 한 조각에 100억입니다. 한 입 드셨을 때 10억씩 드신 거예요. 페퍼로니 하나에 50억입니다. 진짜. 저게 네. 첫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22일에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녹화를 진행하기 점점 참 힘드네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피자를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실험해 본 거죠. 비트코인을 믿고 누군가가 거래를 할 건지.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그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비트코인도 거래를 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폐로 쓰기 위해서는 가치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네. 변동성이 너무 커버리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찰제가 안 될 거네. 그러네. 네. 그래서 쓰기가 네. 어렵고 또 속도가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 이론상 7건, 전 세계에서 결제가 7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쓰기가 어려운 거죠. 7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자산, 자산으로서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불 수단으로 새로운 화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 페이스북. 리브라? 리브라? 페이스북에서? 예, 페이스북 혹시 쓰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 와. 안 쓰세요? 예. 아유. 가입은 되어 있으신. 가입은 돼 있죠. 가입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은행 계좌가 없는 계좌가 사람이요. 없는 전 사람. 세계 전 세계. 한 75억 인구 중에 한 20억은 없지 않겠어 못해도. 그렇게 많이? 왜냐면은 그 하위 계층이 많아서 뭐 인도라든가 막 이렇게 이런데 사람들 보면 없지 않을까 이래 많이 이렇게 생각해서 절반 없지 않을까요? 절반씩이나? 절반이나요? 보통 17억 명이라고 합니다. 대충 맞았네. 거의 맞추셨어요. 인성이 똑똑해. 아까보다 제가 맞췄습니다. 좋아하실 만하네요. 근데 17억 명의 인구 중에 이 은행 계좌가 없다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7억 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핸드폰은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꼭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서 25억 명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으니까 우와. 그 사람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즉, 포용적 금융을 하겠다 해서 페이스북이 바로 리브라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만든 거죠.
그럼 페이스북 이용자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좋아요 클릭해주면 디지털 화폐를 계속 받는 거죠. 우리가 포인트 받듯이. 근데 그 포인트를 받는데 그거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나 뭐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대출도 해줄 수 있고 돈을 또 빌려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 세계 25억 명이 쓰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 아주 공룡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뭐 하나의 왕국, 페이스북 왕국을 꿈꾸는 맞아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되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통화가 되는 거죠. 여행 가서 환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희 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왜 도토리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아, 싸이월드. 네, 그때 네. 사실 도토리가 화폐처럼 많이 사용이 됐던 거니까 윤아 씨도 많이 사용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포도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거였는데 일기 같은 거 쓰면 포도알을 줬죠. 포도알도 있었어요, 거기 싸이월드에? 네. 오, 난 그거 전혀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도토리로 스킨 사고 벽지 사고 그거로 진짜 화폐였거든, 그게.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라고. 싸이월드가 지금까지 계속 쭉 됐으면은 도토리가 전 세계로 그냥 미국에 도토리 주고 우리가 싸이월드가 너무 세상에 너무 빨리 태어났네요. 블록체인을 알았으면 또 전 세계로. 근데 제 생각에 네. 이 화폐를 발행하는 건 어떤 국가의 권한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의 기업이 예, 내가 화폐를 발행할게 예. 하고 그냥 발행하게 두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제일 화난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요? 미국 맞습니다. 왜 그렇죠? 달러가 완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축통화. 기축통화에서 달러가 있는데 저 혹시 기축통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축통화가 뭐야? 결제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기준이 되는 통화 뭐 이 정도로. 그렇죠. 이제 미국이 이제 페트로머니라고 해서 석유를 사고 팔 때는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다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개의 민간 기업이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단 말이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일단 그치. 적어도 달러의 기축 통화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 청문회를 열었어요. That the future is private. announced that it is developing a cryptocurrency called the Libra. Treasury takes very seriously the role of the US dollar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and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protect our country and secure the US and global financial systems. Facebook is dangerous. Surely they don't respect the power of the technologies they are playing with, like a toddler who has gotten his hands on a book of matches. Facebook has burned down the house over and over. 그래서 너 하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왜 하지 말라 그러냐 했더니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이상한 데 쓰이면 뭐 불법적인데 무기를 구매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불법적으로 쓰이는 수단이 뭐냐? $100짜리 지폐잖아요. 돈이지. 그죠? 우리 뭐 멕시코인가 뭐 어디 가면 깽단이 뭐 땅속에 묻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니네가 원하면 추적도 해줄 수 있어. 오. 그러면 불법 자금을 차단하는데 어느 게 더 효과적이니? 솔깃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서 하는 게 낫니? 니네 밑에서 관리를 받는 우리가 하는 게 낫니? 이야. 야, 저거 말 잘하네. 그러니까요. There are important ri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re are questions about financial stability, fighting terrorism, and more, and I'm here today to discuss those risks and how we plan to address them. While we debate these issues, the rest of the world isn't waiting. China is moving quickly to launch a similar idea in the coming months. 이제 미국은 오히려 딜레마에 빠진 거죠. 결국은 페이스북이 여러 나라의 유럽이나 항의를 많이 받아서 더 이상 그걸 진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DM이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각 나라의 통화에 맞게끔 새롭게 리디자인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했어요. 자, 그 영상에서 나온 QR코드 찍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뭐죠? 그 카카오페이 같은 거. 예. 카카오페이 같이 보이는데 네. 그게 디지털 위안화예요. 2020년 발행을 했어요. 200위안씩 나눠주고 이걸 일주일 안에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성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온라인 상에서 쓰는 것도 최근에 이제 실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랑 뭐가 다르냐면 민간 기업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고 국가가 발행한 법정 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은행법도 고쳤어요. 그래서 지폐뿐 아니라 디지털도 법적인 지위를 준 거죠. 우와. 그러면 그냥 현금 1위안이랑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 1위안은 다른 건가요? 똑같아요. 가치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면은 이제 지폐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 어디 회사 페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한국은행 페이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예 정부에서 만들어버린 거구나. 그러니까요. 사실 디지털 위안화를 5, 6년 좀 더 연구를 하려다가 페이스북이 만약에 리브라를 발행을 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나면 중국도 자기 통화 주권이 위협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쌤, 중국 위안화가 그러면 기축통화로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 기축통화라는 게 단지 결제 수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가가 그 통화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신용도랑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신용도가 다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중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그 디지털 위안화를 핸드폰으로 쉽게 받아서 쉽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중국 노동자들이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디지털 위안화를 바로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네, 미국은 그러면 디지털 달러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동남아서부터 스위스부터 뭐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고 2021년 12월까지 디지털 원화를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한국은행 페이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네. 페이 그거 다 디지털로 다 바꾼 거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디지털 유로화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뭐 화폐 전쟁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화폐 전쟁으로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쌤은 금융 강국이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IT 강국들도 좀 거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은행 계좌는 뭘로 되냐면 핸드폰의 디지털 지갑으로 변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을 많이 깔아놨느냐 이게 이제 강자가 되는 거죠. 누가 핸드폰을 제일 많이 만들죠? 우리나라. 그렇죠. 제일 많이 되고 있죠. 만약에 거기다가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를 담으면 전 세계에서 쓰이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되는 거죠. 거기서 뭐 대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대출 서비스가 전 세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또 핸드폰뿐만 아니라 냉장고, 네. 이런 가전 제품도 이런 디지털 지갑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계란이 떨어졌다 하면 지가 알아서 계란이 떨어졌네? 계란을 쿠팡 같은 데서 오더를 하고 자기가 디지털 지갑에 있는 돈을 써가지고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냉장고가요? 냉장고가. 그래서 이제는 3월 인터넷 시대에서 디지털 머니로 그러한 세상에 오고 또 차도 이제 주유하려고 딱 서면 네. 차가 알아서 페이해야 내가 지갑이 없어도. 오호. 저희 AI 수업 들었잖아요. 네. 이제 모든 게 다 결합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네요. 저기 차가 네. 막 달리다가 요즘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 그럼 자기 액세서리도 막 시키고 좋겠다. 지가 알아서. 머리가 추운데 이런 뭐 시키고 어느 날 차 탔더니 가죽 시트야. 야, 차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기분 좀 내려고 하나 뽑았어. 이렇게 쪼씩 이거. 그렇게 될 수도 있네. 요즘 있잖아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출근하고 나서 차야 돈 벌어와 하면은 거기서 로봇 택시처럼 네. 다 택시 운전해서 돈을 대리 뛰고. 벌어와요. 네, 그리고 70%는 난 주인한테 돈을 주고 30%는 지가 먹어요? 야, 인마! 야, 비는데 1,000원 더 갖고 와. 막 싸우고 그래야겠네, 아침에. 노조 생기는 거 아니야? AI 노조. 그러긴 AI끼리 노조 만들어. 결국은 또 인간하고 싸우네. 차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7대 3이 아니다. 7대 3 안 준다고. 6대 4다. 쌤,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화폐로 조금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화나 위안화를 세척하는 거 보셨어요? UV로 쫙 쏘고 정말 막. 말 그대로 세척. 네,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세척. 왜냐하면 돈을 받았는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디지털화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좋다. 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돈 세탁이 필요 없네요. 말 그대로 돈 세탁을.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더 가속화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디지털 화폐의 모든 거래가 다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언제 뭐 때문에 보냈는지를 국가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QR코드 찍을 때 좀 불안한 마음 드는 것처럼 예. 사실 돈 이렇게 보낼 때도 나중에 이거 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다가 뭔 돈을 주길래 나중에 걸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돈과 상관없을 텐데. 남편이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익명성이 좀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CCTV. 다 포착하네요. 정보가 심하다. 진짜 심하다. 근데 너 무섭다. 기술력이 저렇게 좋아요? 무서워. 99.8% 인식한다 그러면. 우와, 기술력이 저렇게 좋아. 지금 저거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런 CCTV에다가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돈의 거래를 모두 다 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러니까요. 그 기술력이랑 지금 그 디지털 화폐가 움직이는 게 만나버리면 네. 내가 어떻게 뭘 사고 뭘 먹고 하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얼마 그렇죠. 버는지 어디다 쓰는지. 근데 사실 지금도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그런 정보가 다 남고 그렇죠. 그것들이 정보가 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국가가 갖냐 또 기업이 갖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이제 디지털 법정화폐를 만들 때 익명성을 얼마나 보장을 해주느냐. 기술적으로 아예 알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은밀한 데서 쓰게 되고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거래나 이런 거 추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다른 빅브라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브라더냐 어떤 공공의 목적이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 가치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우리 정보를 남기잖아요. 남길 때 불안하지만 또 남기잖아요.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를 그 논의가 좀 필요하고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살 거 다 사고 뭐 저는 시청자 여러분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가장 불안한데.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가 점점 이제 변화돼가고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컨설팅비를 주시면 제가 컨설팅비를 주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 들어줘. 나왔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지금 막 하트가 막 날라댕겨요. 자, 그러면 먼저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뭐죠? 저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일단 저거 피카소 같은 느낌인데. 일단 BTS를 알아야 부자가 되는군요. 이 시대에는. BTS야? 역시 건물이 있어야 부자인 거죠. 맞아요. 다 비싼 거네. 그림도 비싼 거고 건물도 비싼 거고 그렇죠. BTS도 저런 값을 매길 수 없죠. 그렇죠. 피카소예요. 너무 관리하신다. 소위 말해서 자산이죠. 피카소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림값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네. 자, 저게 한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 살 수 있으신 분 혹시? 저희 중에서 가장 유력하신 분들이 가운데쯤에 앉아 계시네요. 어떻게 좀 조영님이나 유나 씨가 어떻게 좀 건물 하나?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런 거에. 돈은 있으나 관심이 없다.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는데 100억이 없어서 못 사요. 저도요. 사실 건물은 요즘에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건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는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카메라 끄고 저희끼리 따로 얘기하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바로 토큰 경제라고 해요. 여러분 토큰이 뭔지 아세요? 토큰 버스 탈 때 이렇게 넣던. 버스 시대. 버스 탈 때 안 써보셨죠? 네, 저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이야기만. 역사적인 얘기가. 패스권 시대. 그게 이제 토큰이 왜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버스 토큰이? 편하게 타려고. 그렇죠. 어떻게 편하죠? 동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돈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하나로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0원이다. 그러면 190원을 동전하고 바꿔주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토큰을 미리 사서 결제 수단으로 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토큰은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 즉 증서인 거죠. 증서. 그때부터 있었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토큰이 물리적인 토큰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유권에 등기를 해가지고 주식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억 개의 토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 100억짜리 빌딩인데 내가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10만 원어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 포션만큼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 꼬박꼬박 임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공동명의로 운영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토큰은 버스를 탈 수 있는 증서잖아요. 저거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서화한, 디지털로 증서화한.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어디? 그래요? 혁신 금융 서비스 중에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가지고 토큰으로 증서화해서 3개월마다 임대 수입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게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온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10만 원, 뭐 100만 원이 있어도 건물의 일부를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5층 화장실 만들었어. 내 거야. 이럴 그렇지,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고 팔 때도 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통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토큰을 그러면은 그렇죠.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을 주고받기 때문에 뭐 취득세 이런 거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리고 이게 공인중개사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는 빠지니까. 그리고 요즘 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또 세금을 왕창 내잖아요. 네. 그런 데서부터 또 자유롭잖아요. 저건 정식 소유가 아니니까. 네, 1가구 2주택에 안 걸리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반대로 내가 집을 예를 들어 갖고 있는데 20억이라고 하면 그 20억을 깔고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반만 팔아서 토큰화하면 그 10억이라는 새로운 돈이 생기고 그걸 또 투자할 수도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토큰화 시킨다라는 게 약간 또 개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거를 네. 어떻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그 피카소의 그림에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억짜리다. 그러면 그 150억의 소유권을 150개의 토큰으로 잘라서 그러면 내가 10만 원어치 그걸 사면 10만 원어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예. 자신이 산 토큰만큼. 그렇죠. 미술품 같은 경우에 더구나 피카소가 막 임대로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피카소를 보통 박물관에 걸어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돈이 수입이 생기죠. 전시료? 전시료. 그죠. 그거 이제 보관료를 빼고 남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을 적어낼 수 없는 것처럼 BTS도 적어낼 수 없잖아요. 뭐 그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필요하다.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1억 명이 100원씩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대한 권리를 바로 토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개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아미들이 다 살 거 아니야. 100원짜리니까 네. 하나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나면 100억이 모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뷰가 바로 나오죠. 와, 그러네. 그러고 친구한테 또 소개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투자한 건데 너도 봐.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2억 명, 3억 명 해가지고 투자자 이거로 마케터가 그러네요. 되는 거죠. 피라미드 무서웠기도 한데. 친구 엄마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1억 명한테. 이게 예전에 영화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걸로 돈 모아서 영화 만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비슷하게 맞아.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그걸 관리하고 중간에서 누가 띄어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거를 관리하면 누구나 투명하게 컴퓨터가 믿을 수 있게 움직임으로 해서 되게 싸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토큰 관리를 전부 다 컴퓨터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좀 사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유변자가 어렵게 되는 거죠. 유나 씨 다음 앨범 혹시 이렇게 토큰으로 발행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가장 먼저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하지만 아직 그 가수 지망생 있잖아요. 그 유망주한테 토큰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오, 좋다.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룹 토큰. 그래서 그룹 그분이 자체가 토큰이야. 제목 이름이 시작부터 여러분의 투자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안녕하세요 토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큰이에요. 오늘은 1,720원이에요. 일본에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룹 이름이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코인 이름들을 다 적어가지고 걸그룹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2만 불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좋은 자산에다 다 투자하게끔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전 국민이 또 나눠 가지면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네. 쌤,
그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뭐 플랫폼 경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우버 같은 경우. 그죠? 많은 운전자들이 그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돈을 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회사, 기업. 플랫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버라고 하는 생태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큰화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헌한 사람한테 토큰을 주자. 그리고 이 생태계가 커가면 토큰 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익을 받게 하자. 예, 그래서 그게 프로토콜 경제라고 해요. 프로토콜이 뭔지 혹시 아나요? 들어만 많이 보는 많이 들어. 서로 프로토콜이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인 거죠, 약속. 약속. 네. 저번에 한번 그 배달 업체가 네. 마음대로 수수료 옮겼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었던 배달의 민족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사용자들이 참여자들이 다 같이 규약을 동시에 만들어서 참여를 하자. 그게 이제 그 프로토콜 경제거든요. 즉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 그런 것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약속 경제. 약속 경제죠. 자,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 뉴욕이죠. 네. 바로 여러분도 뉴욕에 있는 빌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사실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토큰화해서 거래소에서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었어요. 정부가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전국의 규제 특구 7곳을 지정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발행회사, 거래소, 평가회사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돼가지고 세팅이 되면 전 세계의 부동산, 전 세계의 금이나 석유 이런 것들이 토큰화돼서 부산을 찍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만 수수료만 받아도 네. 우리나라 충분히 먹고 살죠. 예전에 뭐 금융허브라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토큰 허브가 탄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누가 빠르게 법제화하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제화 해가지고 그런 걸 실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빠르게 우리 IT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5G 뭐 이런 거. 정말 새로운 디지털 부가 우리가 리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보면 이제 변화가 이제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변하면서 새로운 부가 생겨나는데 그 부를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리드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이런 우리 많은 돈의 기운을 듬뿍 넣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버스 토큰만 알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야겠다. 그런 팁을 알려주셔서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비용입니다. 네, 변화의 바람에 올라타게 해주신 쌤께 오늘 뮤지컬 파트. 찍어서 디지털로 보여드릴게요. 그걸 기념으로. 네. 자, 오늘 이노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